올 한 해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기업 공개 시장도 전례 없는 기록을 쏟아냈습니다. 공모기업 10개 중 8개가 공모가 대비 주가가 올랐고요. 또 200% 이상 수익률을 낸 비율도 10%에 육박했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또 카카오뱅크 등 IPO 대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 공모주 광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IPO 시장에 대한 정리와 향후 전망, 그리고 공모주 우회 투자 방법 중 하나인 코스닥 벤처 펀드 관련 뉴스까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연일 최고치 경신하면서 또 동학 개미 열풍까지 그야말로 뭐 올해 그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한 가지가 이제 IPO 열기가 뜨거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해라 기자. 네, 뜨거웠던 거 체감하시나요? 네. 그렇죠. 많이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신규 상장한 업체들 수를 보니까 76개였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이 개수는 비슷한데 공모 규모, 그러니까 몰린 자금을 따져봤을 때는 수치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2019년 작년에는 3,800억 원 상당이 모였었는데요. 네. 3조 8,100억 원이죠. 그리고 올해는 5조 7,889억 원으로 좀 많이 늘어난 수치, 한 51% 정도 공모 규모가 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시장 관심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경쟁률도 최고치를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네. 카카오 게임즈 잘 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특히나 이 개인들이 청약 전에 기관 수요 예측이라는 것을 진행을 합니다. 기관들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지 1,400대 1 정도 경쟁률이 나왔고요. 이루다라는 미용 의료기기 업체가 있습니다. 3,039대 1 정도 수준으로 나왔고요. 개인 청약 경쟁률을 다시 최고치를 다시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뭐 공모주 열풍 저희가 사실 이 시간에 지난번에 이제 특집 방송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도 몇몇 종목들을 좀 많이 언급해 드렸었는데 특히나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그 대단한 히트를 쳤던 걸로 기억하고 또 기억나는 게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빅히트가 좀 기억이 나거든요. 이재 기자 좀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뭐 카카오 게임즈나 빅히트 네. 청약 열기가 워낙 뜨거워서 그게 수익률 1위를 차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하셨을 텐데 네. 이미 말씀해주신 대로 네. 그거는 아니고요. 의외로 박셀바이오가 네.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박셀바이오는요,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 개발하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모가와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해봤거든요. 네. 근데 수익률이 무려 660%를 네. 기록했습니다. 66%가 아니라 660이요. 60%를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6배에서 7배가 그러니까요. 오른 거니까요. 근데 이 기업이 9월에 상장을 했는데 청약 열기나 아니면 이제 증시에 대비한 이후에 시초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네. 하지만 주가가 급등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이유는 파이프라인에 있는데 익히 들어서 파이프라인이 뭔지 알고 계시죠? 오늘도 시작됐군요. 시작됐습니다. 파이프라인. 일단은 뭐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그 네. 관을 말하는 게 그 파이프라인인데 지난번에 우리 기업 그 공모주 얘기할 때 보니까 네, 네. 그 제약 바이오주 업체에서는 실적을 파이프라인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생명줄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실적에 의해서. 새로 뭐 네, 임상을 네. 할 때마다 파이프라인을 네. 새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약 후보 물질이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신약 네. 후보 물질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뭐냐면 간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세포 치료제 이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다라는 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후 주가가 핫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명신산업이라고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기억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리고 성주환 기자와 함께 맞아요. 기자회견에도 다녀왔었고 저희 뉴스 프로그램 런칭했을 그 당시 네. 이 기업도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때 방송 끝나고 잡았으면 수익이 어마어마했을 텐데 결국 투자에 이렇게 아픔만 방송만 남겨둔. 하고 말았어. 네, 그쵸? 그게 네. 이제 항상 그게 아쉬운데 네. 어쨌든 그 기업이 수익률 2위를 차지했는데 공모가랑 그리고 오늘 주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해봤더니 네. 560%가 올랐습니다. 대단한 네. 겁니다. 예, 네. 5배 이상이 올랐으니까요. 반면 이제 올해 상장 이후에 공모가 대비해서 떨어진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종목은 BBC 하락률이 40% 됐고요. 참고로 뭐 카카오 게임즈나 빅히트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계산을 해봤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공모가 대비해서 오늘 주가 기준으로 80%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빅히트는 공모가 대비
대비 오늘 주가 수준을 계산을 해보니까 15% 정도 올랐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카카오 게임즈나 빅히트가 조금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또 그것만 보면 뭐 그쵸. 80% 넘고 예, 뭐 15%라고 하면 네. 뭐 그 정도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네. 다른 게 워낙 날아가다 보니까 네. 그 정도 약간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그럼요. 만족하고 10% 이상의 수익이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공모주 투자 좀 괜찮았다. 이렇게 좀 느끼실 수 있을 텐데 24일 기준으로 해서요. 올해 데뷔한 신규 상장 기업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76개인데 이 중에서 58개가 공모가를 웃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중으로 보면 10개 기업 중 8개 기업이 공모가를 웃돌았다라는 거고 2배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거예요. 공모가 기준으로. 네. 그것도 기업이 한 7개, 그러니까 전체 비중 중에 10% 정도를 차지했거든요. 이렇게 좀 괜찮았는데 올해 공모주 열풍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수익률도 짭짤했다, 네. 예, 괜찮았다, 견조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내년에 더욱더 기대가 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내년에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카카오 계열사라든지 뭐 LG 에너지솔루션 또 SK 계열사 등등 이제 IPO 대여들이 줄줄이 지금 준비를 중개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해라 네, 기자? 언급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공모 규모 1조 원 이상, 그러니까 대여급 IPO들이 줄줄이 또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빅히트가 9,60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1조 원이라면 좀 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카카오 계열사,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페이, 이런 카카오 페이지 같은 이런 계열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 분사에서 출범한 LG 에너지 솔루션도 역시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앵커님께서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아시죠? 게임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기억하고 네네, 계시는군요. 기억합니다.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에도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업체들이 또 공모주 이런 청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IPO 이 공모 규모 15조 원 상당이 될 거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2017년이 가장 큰 화랑기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때 7조 9천억 원 상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커진 공모 규모로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자, 그렇게 이제 공모주 청약이 뜨겁다 보니까 경쟁이 심했고 그런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뭐 1, 2조 이런 거 투자해도 맥주 못 받았어 이런 얘기까지 들리던데 하지만 방법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성종 기자.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닥 벤처펀드라는 게 네, 있는데요. 네. 코스닥 벤처펀드가 뭐냐면 일단 기본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코스닥과 벤처기업에 좀 투자를 하는 그런 네.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투자금의 한 절반 정도를 네. 코스닥 시장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쪽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네.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해서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지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이 펀드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떤 힘이냐면 코스닥 공모주에 대해서 기관 투자가 배정 물량 50% 중에 30%를 이 펀드가 먼저 가져올 수 있는, 담을 네.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 수천 대 1이어서 일반 투자자들이 뭐 한 주, 두 주 받는데 겨우 성공했다면 이 펀드는 더 훨씬 많은 물량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이 코스닥 벤처 펀드가 또 우회 투자의 방법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유의백도 많았는데요. 사실 올해 이 개인 투자자들 동학개미 열풍이 불면서 직접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펀드보다는. 맞아요. 그래서 펀드는 오히려 환매를 하고 내가 직접 주식을 사는 그런 열풍이 불면서 네. 펀드 환매액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이 코스닥 벤처 펀드는 올해 3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표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규모도 상당한 규모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뭐 수익률도 상당히 좋았죠. 지금 연초 이후에 수익률이 한 34% 정도 나왔으니까요.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 코스닥 벤처 펀드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로 종료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조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득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됐습니다. 2022년 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또 IPO 이런
많은 대여들이 줄줄이 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코스닥 벤처 펀드로의 관심과 또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와 같이 이제 소액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모주에 관심이 있다면 좀 전에 우리 성 기자가 얘기해 줬던 거 코스닥 벤처 펀드를 통해서 좀 마음 편히 수익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난 직접 투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다음 뉴스 이슈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